스페이스X 수혜주 이미 다 아는 이야기 아니냐고? 한 달 만에 100% 넘게 오른 종목도 있는데 지금 와서 뭘 더 보냐고? 맞아, 다들 그렇게 생각해. 근데 경제사냥꾼은 지금 완전히 다른 걸 보고 있어. 안녕?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스페이스X 수혜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경제사냥꾼이야. 다들 SEC 서류 제출됐다, 6월 상장이다, 여기까지만 보고 있어. 근데 그 사이에 진짜 판을 바꾸는 일이 2개 터졌거든. 지금 뉴스에서 스페이스X 관련주라고 묶어놓은 종목들 보면 114% 오른 종목이랑 10%도 안 오른 종목이 같은 바구니에 담겨있어. 진짜 돈이 흘러가는 곳과 이름만 묻어가는 곳, 이 차이를 모르면 테마 꺼지는 순간 계좌가 녹아. 오늘 이야기는 딱 3가지야. 첫 번째, 나스닥이 바꿔버린 규정의 정체와 지금이 가장 싼 타이밍인 이유. 두 번째, 한국 수혜주를 진짜 돈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3층으로 분해하는 구조. 세 번째, 한국 개미한테 역사상 처음 열리는 스페이스X 직접 공모 참여 가능성까지. 더 이상 이슈에 휘둘리지 않고 스페이스X의 진짜 미래를 보고 같이 투자를 할 수 있게 오늘 그 구조를 전부 풀어줄 테니까 딱 집중해봐. 경제사냥꾼이 이전 3월 영상에서 스페이스X 상장 이야기를 다뤘을 때 혹시 기억해? 그때는 곧 SEC 서류를 낼 예정이라는 단계였어. 아직 서류도 안 냈고 상장은 먼 이야기처럼 들렸지.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른 국면이야. 4월 1일 스페이스X가 SEC의 비공개 상장 신고서 S1을 정식으로 제출했어. 블룸버그, CNBC,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가 동시에 확인 보도를 터뜨렸거든. 이건 더 이상 상장할 수도 있다가 아니야. 서류가 들어갔다는 건 IPO가 공식 궤도에 올라탔다는 뜻이야. 비공개 제출이라는 게 뭐냐면 SEC가 먼저 내용을 검토하고 피드백을 주면 스페이스X가 수정할 수 있는 절차야. 집을 팔기 전에 부동산 중개사한테 먼저 서류를 보여주고 이 부분 보완하세요 라고 조언받는 거랑 비슷해. 서류를 다 다듬고 나면 공개투자 설명서를 시장에 뿌리고 그 다음이 로드쇼, 그리고 상장이야. 현재 업계에 따르면 공개 S1은 이르면 4월 말에서 5월 초에 나올 거야. 이후 6월 초 로드쇼를 거쳐 머스크의 생일이 있는 6월 말 상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스페이스X가 이미 올해 초부터 SEC와 비공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상당 부분 서류 수정을 마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어. 통상 절차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이전 영상에서 나스닥 100 조기 편입을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했잖아. 그때는 아직 규정이 확정되기 전이었어. 근데 지금은 확정됐어. 나스닥이 3월 31일 공식 발표를 했거든. 5월 1일부터 패스트 엔트리 규정을 시행한다고. 핵심이 2가지야. 첫 번째, 기존의 신규 상장 기업이 나스닥 100에 편입되려면 최소 3개월을 기다려야 했어. 이걸 15거래일로 단축했어. 3개월이 보름으로 줄어든 거야. 두 번째, 전체 주식의 10% 이상을 시장에 유통시켜야 한다는 조건도 폐지했어. 스페이스X는 머스크의 지분이 42%에 의결권이 79%로 유통 물량이 적을 수밖에 없거든. 이 조건이 사라진 건 철저하게 스페이스X의 상장을 위한 특혜성 규정 변경이나 다름없어. 이게 정확히 무슨 상황이냐면 머스크의 지분과 초기 투자자들의 주식은 상장 직후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 내다 팔 수 없는 보호예수 규정에 묶이게 돼. 즉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스페이스X 주식의 물량 자체가 마른다는 뜻이야. 그런데 상장하고 딱 15일 뒤에 전 세계 나스닥 100 지수를 기계적으로 추종해야 하는 약 800조 원 규모의 거대 펀드 자금들이 스페이스X 주식을 의무적으로 가격 불문하고 무조건 사들여야 해. 팔 수 있는 주식은 극도로 제한적인데 사야만 하는 돈은 기계적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야.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폭등시키는 가장 무서운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이 수급 블랙홀이거든. 이 현상이 스페이스X 상장 직후 단 15일 만에 확정적으로 터진다는 거야. 단순히 기업의 미래가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800조 원이라는 돈의 구조 자체가 주가를 위로 밀어올릴 수밖에 없는 판이 깔렸다는 거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이번에 한국 시장에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터졌어. 4월 12일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IPO의 공동 주관사로 선정됐다는 보도가 나왔어. 국내 증권사가 미국 기업의 현지 상장에 주관사로 참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야.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 대형 IB 20여 곳과 어깨를 나란히 한 거거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미래에셋이 이 물량을 한국에 가져오겠다고 선언한 거야. 약 50억 달러, 우리 돈 7조 5천억 원 규모의 공모주 물량을 확보해서 국내 투자자에게 배정하겠다는 계획이야. 성사되면 한국 투자자가 글로벌 초대형 IPO의 공모 단계에서 직접 참여하는 첫 사례가 돼. 지금 금융감독원이 법률 검토에 착수한 상태야. 현행 자본시장법상 해외 공모주를 국내에서 일반 청약 방식으로 배정한 전례가 없어서 제도 적용 가능성을 따져보는 단계거든. 여기서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어. 사냥꾼님, 그러면 저도 스페이스X 공모주를 청약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할게. 쉽지 않아. 일단 머스크가 전체 공모 물량의 최대 30%를 개인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긴 해. 미국 IPO에서 개인 배정이 보통 10% 내외인 걸 감안하면 상당히 파격적이지. 근데 국내에서는 최소 청약 금액이 15억 원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고 대상도 전문 투자자로 한정될 가능성이 커. 일반 개미들이 직접 공모에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다음 이야기야. 직접 공모가 어렵다면 스페이스X 상장의 수혜를 실제로 받는 종목들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핵심이야. 그러려면 먼저 스페이스X가 IPO로 끌어모은 돈을 어디에 쓸 건지를 알아야 해. 돈이 흘러가는 방향이 곧 수혜주를 결정하거든. 첫 번째는 스타링크 확장이야. 지금 저궤도에 위성 약 1만 기를 띄워서 전 세계 150개국의 위성 인터넷을 파는 서비스인데 이게 스페이스X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핵심 현금 창출 엔진이야. 2025년 매출이 약 160억 달러, 스타링크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2026년 매출은 24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머스크가 FCC에 최대 100만 기까지 위성 발사 허가를 신청해놨으니까 이 확장에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는 거지. 두 번째는 스타쉽 양산이야. 펠컨 9보다 100배 넘는 화물을 싣고 완전 재사용이 가능한 차세대 로켓인데 FAA가 스타쉽 연간 발사 허가를 기존 5회에서 25회로 늘렸어. 머스크는 텍사스 스타베이스와 플로리다 공장을 합쳐 연간 1000대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거든. 이 양산 체제가 본격화되면 로켓에 들어가는 특수합금, 초합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어. 세 번째는 다이렉트 투셀 통신이야. 이게 뭐냐면 스마트폰에 위성 신호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인데 지난해 에코스타로부터 170억 달러짜리 통신 주파수를 인수했어. 이건 통신사라는 중간 다리를 건너뛰고 위성이 내 폰에 직접 신호를 보내는 거야. 사막이든 바다 위든 연결되는 세상이 오는 거지.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 자금 흐름의 방향이 곧 수혜주의 지도를 그려주거든. 자, 이제 우리가 진짜 기다려왔던 한국 수혜주 이야기야. 근데 이전 영상에서도 강조했지만 다 똑같은 수혜주가 아니야. 연결고리의 강도를 기준으로 3계층으로 나눠서 봐야 해. 첫 번째 층, 직접 공급망 기업이야. 이 층이 가장 확실한 연결고리를 가진 곳들인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 미국 우주 기업들은 자국 부품을 최우선으로 쓰는 까다로운 규정이 있는데 왜 굳이 한국 기업에 특수합금을 쓸까? 이유는 단순하고 압도적이야. 스페이스X의 진짜 무서운 점은 우주 기술력이 아니라 양산 능력이야. 우주선을 연구소에서 수작업으로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차 공장처럼 연간 1000대씩 찍어내는 게 일론 머스크의 목표거든. 이렇게 로켓을 미친 속도로 찍어내려면 엄청난 열을 견디는 고성능 특수합금이 무한정 필요한데 미국의 기존 공급망으로는 이 속도와 물량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즉 스피어나 HVM 같은 한국 기업들은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니야. 전 세계에서 스페이스X의 미친 생산 속도를 맞춰줄 수 있는 생산 병목 현상을 뚫어주는 대체 불가능한 글로벌 양산 파트너로 격상된 거야. 스피어. 이 종목이 지금 한국 수혜주 중에서 가장 강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 2025년 7월에 스페이스X와 10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거든. 10년간 총 1조 5,440억 원 규모로 니켈 초합금 등 고성능 특수합금을 공급하는 계약이야. 계약 종료 후 최대 3년 연장 옵션까지 포함되면 실질적으로 13년 이상 공급이 가능한 구조야. 2026년 확정 공급 물량만 772억 원인데 이게 스피어의 2024년 연간 매출 26억 원의 약 30배야. IM증권은 스피어를 스페이스X의 세계 5대 티어1 벤더 중 하나로 평가했어. 로켓 발사체의 엔진, 노즐, 연소실, 발사대, 추진체 같은 핵심 부품에 들어가는 특수합금을 공급하는 거거든. 전 세계에서 이걸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티어1 벤더가 단 5곳뿐이야. 스피어가 그중 하나인 거지. 올해 들어서도 2월에 416억 원, 3월에 281억 원 규모의 추가 공급 계약을 계속 체결하고 있어. 수주가 끊기지 않는 구조야. HVM은 고순도 진공 용해 기술로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진 첨단 금속 소재 기업이야. 스페이스X 팔컨 로켓 엔진에 들어가는 초합금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어. 이달 들어서만 37% 넘게 상승했지. 세아베스틸지주는 미국 텍사스에 항공우주 방산용 특수합금 공장을 건설 중이야. 스페이스X에 직접 특수합금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장이 완공되면 미국 현지에서 바로 납품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지. 두 번째 층, 위성통신 소재 장비 기업이야. 스타링크가 지금 위성 약 1만 기 수준인데 머스크가 FCC에 최대 100만 기까지 발사 허가를 신청해놨잖아. 스페이스X가 IPO로 조달하는 최대 750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이 스타링크 확장에 들어가. 위성이 100배로 늘어나면 지상에서 이 신호를 받는 안테나, 수신기, 장비 수요가 폭발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어. 전국의 KTX 노선이 100배로 늘어나면 역도 늘고 승강장도 늘어야 하잖아. 하늘의 KTX 노선이 늘어나는 거고 지상 장비 수요가 따라 올라가는 구조야. KB증권 연구원은 위성통신 모뎀 칩셋, 위성 지상국 게이트웨이 안테나, 전자식 빔 스캐닝 안테나 등 공통부품 수요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면서 스페이스X IPO가 위성산업 전반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어. 인텔리안테크, 센서뷰, KMW 같은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해. 특히 센서뷰는 스페이스X에 레이더 안테나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달 들어 114%가 넘게 급등했어. 세 번째 층, 투자벤처 노출 기업이야. 미래에셋 그룹 계열사들이 여기 핵심이야. 2022에서 2023년에 미래에셋 증권, 미래에셋 벤처투자, 미래에셋 생명 등이 스페이스X에 약 4천억 원을 투자했어. 지금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이 지분이 공모시장 가격으로 재평가받는 구조야. 숫자로 체감해봐. 투자 당시 스페이스X 기업 가치가 약 4천억 달러였어. 이번 IPO 목표가 1조 7,500억 달러야. 단순 계산으로도 지분 가치가 4배 이상으로 뛰는 거지. 실제로 미래에셋 증권은 3월 초부터 72% 넘게 올랐고 미래에셋 생명은 90% 넘게 폭등했어.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34% 상승했지. 아주 IB 투자도 스페이스X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종목이야.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 이 세 층의 수혜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첫 번째 층은 스페이스X가 로켓을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쏘면 매출이 직접 늘어나는 실적 연동형이야. 두 번째 층은 스타링크 확장이라는 큰 그림이 실현되면서 수요가 커지는 간접 연동형이야. 세 번째 층은 상장 이벤트 자체가 지분 재평가로 이어지는 일회성 재평가형이야.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층은 스페이스X가 성장할수록 매출이 같이 자라는 구조이고 세 번째 층은 상장이라는 이벤트 한 방에 가치가 뛰는 구조야. 투자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반드시 구분하고 들어가야 해.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스피어에 대해 올해부터 특수합금 매출 확대와 니켈 재련소 투자 효과가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2026년이 흑자 전환과 구조적 성장의 초입이라고 분석했어. IM증권은 스피어의 2026년 매출을 1,853억 원, 영업이익을 222억 원으로 전망하면서 영업이익률 12%를 제시했어.
2021년부터 4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는 원년이 올해라는 거지. 반면 위성통신 관련주에 대해서는 냉정한 시각도 있어. 이전 영상에서도 인용했던 것처럼 증권가에서는 현재 본업인 방산 대비 우주 관련 매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단기 실적 모멘텀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경고도 나와 있어. 1층 기업은 계약서가 있고 2층 기업은 아직 기대감 단계라는 걸 꼭 구분해야 해. 딱 하나만 더 짚고 가자. ETF 간접 투자 경로도 크게 열리고 있어. 오늘 4월 14일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미국 우주테크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에이스 미국 우주테크 액티브 ETF가 동시에 상장해. 타이거 미국 우주테크는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수시 리밸런싱을 통해 최대 25% 비중까지 즉시 편입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어. 로켓랩, 인투이티브 머신스, AST 스페이스 모바일 같은 미국 우주 종목들도 함께 담겨있지. 삼성 자산운용의 코덱스 미국 우주항공 ETF에는 한 달간 약 2,600억 원의 자금이 몰렸어. 신한, KB자산운용도 관련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야. 스페이스X에 직접 공모 참여가 어려운 개인 투자자한테는 이 ETF들이 현실적인 간접 투자 경로가 되는 거지. 물론 맹목적인 낙관은 금물이야. 리스크 요인도 객관적으로 체크하자. 첫 번째, 가격 부담이야. 스페이스X 자체는 돈을 잘 벌지만 아직 적자인 XAI와 합쳐서 상장하면 장부상 수익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어. 상장 서류에 이 숫자가 찍혔을 때 공모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비싼데 하고 주춤할 수 있지. 현재 발행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이 엄청난 기업 가치가 공모가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계산하면 월가 분석가들은 상장 시 주당 가격이 최소 800달러에서 최대 1200달러 밴드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두 번째, 시장 분위기야. 아무리 대단한 기업도 상장하는 날 증시가 폭락장이면 제값을 못 받아. 지금 중동 불안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크잖아. 이 외부 환경이 상장 흥행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세 번째, 재료 소멸 리스크. 상장 기대감 하나로 한 달 만에 100%씩 뛴 종목들 있잖아. 막상 상장이 확정되고 뉴스가 나오면 소문난 잔치 끝났다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어. 그래서 진짜 돈 버는 1층 공급망인지 이름만 엮인 테마인지 반드시 구분해야 해.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딱 현실적인 팩트 하나만 머릿속에 넣어둬. 4월 말에서 5월 초 스페이스X의 공개 S1 서류가 세상에 나와. 매출 160억 달러, 영업이익 80억 달러라는 시장의 추정치가 실제 숫자로 확인되는 거야. 이 숫자가 예상대로 나오면 6월 상장 궤도가 확정되고 상장 15일 만에 전 세계 패시브 자금이 쏟아지는 수급 구조가 완성돼. 한국의 1층 공급망 기업들도 실적 프리미엄을 확실하게 받는 시점이지. 반대로 숫자가 기대에 의하면 단기 조정은 올 수 있어. 하지만 스페이스X가 돈을 벌어들이는 우주 산업의 방향성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야. 속도의 차이일 뿐이지. 스페이스X 상장의 본질은 그냥 한 회사의 상장 이벤트가 아니야. 과거 테슬라가 상장하면서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됐고 그때 LG에너지솔루션이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배터리, 소재 밸류체인 기업들이 엄청난 성장을 했잖아. 우주 산업도 똑같아. 거대 자본이 우주로 방향을 틀었을 때 진짜 매출이 터지는 건 거기에 필수 소재와 부품을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기업들이야. 증거는 이미 나오고 있어. 4월 1일 아르테미스 2호가 발사됐고 나사는 10년달 기지건설 계획을 발표했어. 이 모든 핵심 파트너가 스페이스X인데 하필 같은 날 스페이스X가 SEC에 상장 서류를 냈어. 자본과 프로젝트의 타이밍이 완벽하게 짜여 있는 거야. 이제 우주 산업은 꿈만 파는 테마가 아니야. 1년 새 미국 우주기업 19곳의 시가총액이 3배 가까이 뛰었어. 스페이스X가 수백억 달러의 매출로 그걸 증명하고 있거든. 결론적으로 스페이스X 상장으로 우주 산업 전체가 재평가받으면 한국의 특수합금, 위성통신 장비 기업들의 수주 규모는 지금 증권가 예측치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불필요한 테마주는 쳐내고 이렇게 팩트와 숫자로 증명되는 구조를 보고 접근하는 게 핵심이야. 정리할게. 월가의 전설 피터 린치가 남긴 가장 뼈아픈 명언이 있어.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라. 우리는 이제 명확한 기준을 알게 됐어. 상장 직후 기계적으로 밀려들 800조 원의 수급 블랙홀과 스페이스X의 미친 양산 속도를 감당할 1층 공급망 기업들의 진짜 가치를 말이야. 복잡한 요약은 다 뺄게. 딱 이것만 기억해. 4월 말 공개되는 스페이스X의 S1 서류에서 실제 매출과 이익 숫자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 그 압도적인 숫자가 우리가 이 주식들을 소유해야 하는 진짜 이유를 완벽하게 증명해줄 테니까.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고 지금 투자하면서 제일 궁금한 것들 있어? 지금 바로 댓글에 적어줘. 경제사냥꾼이 직접 하나하나 댓글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밤새서라도 데이터 검증하고 분석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이렇게 경제사냥꾼 구독자들에게 도움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전부 다 알려줄 거니까 경제사냥꾼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고 우리 진짜 다 같이 부자 되자.